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극기 세력들이 특히 보수 진영에서 줄곧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TV에서는 간곡히 정권을 향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 세력들은,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재인이가 보기 싫다 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예견하고 참으로 심각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좌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용만 해왔습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감성을 자극해서 정치를 해왔는데, 마침내는 이런 일본 경제 제재,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하죠. 자, 이렇게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해 왔는데, 오늘 비로소 백색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되지도 않는 핵폐기를 얘기하고 친중 정책을 쓰면서 한미동맹과 또 한미일 공조체제, 이 관계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뻔뻔스럽게도 미국에게 중재자 노릇을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우방을 도외시하고 중국 편에 서서, 북한 편에 서서 정책을 진행시켜 왔는데, 지금에 와서 미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 뻔뻔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국가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문재인 정권 보면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을 구길 때도 있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옳다, 지금이다 하고는 더욱더 친중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그 부분이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보냐 하면, 그동안 미국은 말이죠,
일찍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방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자, 그동안 지켜보던 우리 문재인 정부 외교가 잘못된 부분인데도 이것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게 하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소미아 아시죠? 한일 정보 공유 협약을 히든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히든카드로 꺼내 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첫째는 일본의 경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외교부 장관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일을 두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를 한답시고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라면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나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갔고 또 그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도 또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를 하겠다라고 뛰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요, 이런 경우라면 힘의 논리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일본으로 뛰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지나왔는데 그 과정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말끝마다 일본을 자극하는 말들을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쏟아냈습니다. 자, 이수신 장군의 12척의 얘기를 했고요, 죽창 얘기를 하고요, 의병 얘기를 하고요, 이렇습니다. 동학 얘기를 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했다는 거죠. 자,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외교 전략상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국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양정철이 아시죠? 민주당의 핵심 데스크포스 연구원장이 한 말을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문건을 보면 철저하게 대일관계, 이것도 선거 전략으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국내 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속성을 이번에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YS 정권 시절에 IMF를 당하고 나라가 힘들어졌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문제들은요 3배, 4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옹호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국민들 이것이 과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태극기 세력들은요, 또 저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은 당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매일 이제 미사일을 쏴댑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미사일인지 장사정포인지 한없이 분석만 하고 앉아있는 국방부, 안보에도 구멍이 뻥 뚫려버렸죠. 이런 심각한 상태인데도 정부, 여당, 청와대, 좌파 세력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무역전쟁의 포탄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소낙비처럼 폭풍우처럼 쏟아부어졌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도 저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시기에 오늘 NSC를 통해서 정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어놓는 이 정부, 우리도 백색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시키겠다 꺼내 들었습니다.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의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더욱더 강력한 우리도 제재를 대응을 하겠다 해야죠. 방법이 과연 적당한 겁니까? 물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동안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좌파들은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갔는데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전 당에서 모든 당에서 일본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는 외교 전략에 치중을 해야 된다. 저는 시적절한 얘기라 보고 있고요. 외교 라인 교체를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여당과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문제를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이 정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나경원 대표와 함께
일본으로 가십시오. 일본으로 가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풀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YS 정권 시절에 IMF를 당하고 DJ 정권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풀어나갔던 그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그래서 한간에 돌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능력, 검정, 뭐 이런 여러가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어가고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경제 전쟁으로 좋은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일본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하락했다라고 아마 틀림없이 변명할 겁니다. 변명할 좋은 건수가 생겼다 이거죠.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물론 안보가 더욱더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는 안보는 경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극에 달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라 봅니다. 좌파 세력들도 호주머니가 거덜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취할까요? 문제들을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 11월 20일부터 이런 언론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국당에서도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출정식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서야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안보 문제, 경제 문제도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서 친일 프레임을 시키는 일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요즘 부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제가 KBS 시청료 거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KBS 시청료 거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고성국 TV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또 손상대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에도 이 KBS 시청료 거부 운동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놨습니다.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로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풀 일은 아니고요. 냉정하게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민의 목소리, 한쪽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보수 진영의 우리의 목소리도 한번 경청하셔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지더라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저뿐 아니고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유사한 방송을 하실 텐데 국민 여러분께서 잘 경청하시고 판단하셔서 뜻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생각이 좀 다른 데 있다 해서 친일로 무조건 몰지 마시고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